안녕하세요.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는 토트넘 소식 전해드립니다. 손흥민 선수 그리고 앙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레비 회장이 함께한 이번 팬 간담회, 이 팬 포럼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전해드린 바 있는데, 뒷부분에 있는 질문 이야기 그리고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짚고 넘어가려고 몇 가지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또 고민을 깊이 한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질문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또 인상 깊은 질문들은 어떤 게 있었는지 놀라운 논란에서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일단 다가오는 아스날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따로 떼냈는데, 앙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셀틱 감독이었기 때문에 이 라이벌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겠지만 이번 주 이 아스날과의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받았죠. 이에 대해서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셀틱 지지자들은 늘 승리만 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택배를 가져오는 사람에 대한 이제 일화를 이야기하죠. 택배를 받는데 이 택배를 가져오는 사람이 택배를 어떻게 주냐에 따라 이 사람이 레인저스 팬이구나, 그러니까 셀틱의 라이벌이죠, 아니면 셀틱 팬이구나, 이런 걸 좀 알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 팬 문화라는 게 정말 엄청난데, 근데 이 부분이 좋다, 그러니까 앙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런 팬 문화가 너무 좋았다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토트넘과 아스날 사이에도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축구 감독으로서 앙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지점인지에 대해서도 물어보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관중을 보면은 경기장에서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을 얼싸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서 삶에서 축구만큼 사람을 연결해 주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개인적으로 가장 친한 친구들도 지역 축구 클럽에서 만났고, 그리고 주변에 의미 있는 사람들도 이제 축구를 통해서 만났다면서 아내를 만나게 된 계기 역시 축구와 관련이 있었고, 여튼 가족들 그리고 선수들의 어떤 단결을 만들어낸다는 점에 대해서 축구를 사랑하는 이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당연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은 이제 언론사들을 통해서 이제 전해진 바가 있는데, 앙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얼마나 팬의 입장에서 이 축구를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이제 팬이 하나의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손흥민 선수가 혹시 아스날전을 위해서 특별한 준비 과정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한참을 고민합니다. 이러면서 한참 고민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진행자가 물어보죠. 진짜 오래 고민한다.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뭔가 이렇게 딱히 생각나는 게 없었는지 이제 대답을 못 하는데, 이 진행자가 그런 이야기를 물어보죠. 아니, 몇 번 아스날전에 뛰긴 뛰었는데 분위기가 확실히 다르죠? 하면서 이제 좀 물어보는데, 손흥민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진짜 아스날도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굉장히 좀 색다른 경기고 이번 시즌 가장 중요한 경기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기는 것은 절대 공짜가 아니다. 대가 없는 승리가 없다. 승점을 3점 갖고 돌아온다는 게 말이 쉽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고 이제 손흥민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선수들은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좋은 순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스날은 우리를 만나고 싶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관중석에서 박수가 터지죠. 이 아빠 미소 보세요. 그리고 전의에 불타는 이러한 표정들. 손흥민 선수가 아스날은 상승세인 우리를 절대 만나고 싶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패기 넘치는 그런 대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많은 팬들의 어떤 환호를 받았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그 유러피언 슈퍼리그 그리고 케인 바이백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인데, 이 부분은 제가 또 이야기한 바가 있죠. 이야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레비 회장은 그런 질문을 받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유로피언 슈퍼리그가 됐건 아니면 케인의 바이백 건에 대해서든 우리는 항상 클럽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을 바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죠. 그래서 레비 회장이 정말 토트넘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식이 무엇인가, 특히 재정적으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진정성 있게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질문이 좀 특이했는데, 어떤 질문이었냐면은, 우리는 좀 이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레비 회장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필요한 걸 다 준비를 해야 된다. 일단 필요한 거를 다 준비를 해야 되고, 선수, 시설, 팬들까지 모두 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앙제 포스테코글루 감독한테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거든요. 근데 앙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오랫동안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우승하고 싶은 마음을 이해한다. 그런데 자신이 생각하는 관점은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모든 팀들을 지배할 수 있는 경기력을 만들어야 한다.
수많은 클럽들이 최근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모든 팀을 상대로 지배하는 팀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dominate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거 거의 점령하다라는 느낌인데 우리는 우승하는 팀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팀이 되어서 모든 대회에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나의 관심사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 답변이었고 굉장히 뚝심 있는 이 답변에 또 많은 팬들이 박수를 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팬들의 굉장히 그 만족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을 때 이제 손흥민에게 하나의 의외의 질문이 들려옵니다. 이것도 아마 이제 뉴스를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번엔 손흥민에게 질문을 해보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다가오는 주가 런던 패션 주간인데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보자. 모든 패션 소품을 다 갖는 것. 이제 챔피언스 리그를 우승하고 평생 한 벌의 옷을 입는 거. 이 둘 중에 어느 거를 선택하겠냐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옷이냐 축구냐 이겁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가 정말 빠르게 대답합니다. 너무 쉬운 질문이다. 옷 하나만 입고 챔스 우승하겠다. 야, 진짜 손흥민 선수가 그 굉장히 패션에 관심이 많은 그런 선수로 알려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옷을 하나만 입는 한이 있더라도 챔스를 우승하겠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팬들이 막 웃으면서 박수를 치죠. 그럴 만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셰필드전의 시간 끌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전반전이 끝나고 어떤 생각을 했는가, 뭐 이런 건데 앙제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야, 시간을 끌려면 끌어라. 우리는 가장 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체력이 좋은 팀이고 30분 추가 시간이 나와도 뛸 수 있다고 생각했다. 확실하게 팀을 훈련시킨 감독으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자부심 이런 것들을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이 아니었나 싶고 그리고 그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 유스 팀들이 1군으로 올라갈 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현실적인 질문이 있었는데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유스라는 이제 젊은 선수들이 1군으로 올라갈 수 있는 체제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일단 유스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투자만큼 성과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케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어린아이들이 경기장에서 경기를 보다가 결국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가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런 부분입니다. 이제 클럽이 축구 철학을 갖기 위해서는 유스가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바르셀로나가 이 바르셀로나의 축구라는 것을 대변하는 라마시아라는 유스가 있듯이 토트넘도 토트넘이 원하는 어떤 축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축구를 하는 유스가 있어야 되고 그게 있어야 이 팀의 정체성이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 이 부분이 좀 인상적입니다. 왜냐면은 최근에는 토트넘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팀들이 감독 위주로 돌아갑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축구를 부를 때 첼시의 축구, 토트넘의 축구 이렇게 잘 안 부르죠. 앙제볼, 뭐 사리볼, 뭐 벵거볼. 그러니까 이제 감독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제 어떤 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꽤 최근의 현상입니다. 뭐냐면은 예전에는 아스날이 하는 축구, 첼시가 하는 축구, 토트넘이 하는 축구, 맨유가 하는 축구, 이제 그 축구 클럽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에 따라서 이제 그 축구를 설명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뭐 바르셀로나의 축구, 레알의 축구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요즘에는 감독이 바뀌자마자 스타일이 확 바뀌는 경우가 있죠. 뭐 무리뉴 같은 경우가 이제 토트넘을 맡았는데 토트넘은 갑자기 역습팀이 되고 콘테를 만났더니 갑자기 빌드업 팀이 되고 이게 그 감독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제 축구 철학이 계속 바뀌는데 근데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유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팀의 어떤 전략이 그러니까 팀의 어떤 철학이 정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근본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근본이 유스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기본적인 어떤 축구 클럽 운영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많은 클럽들이 사실은 간과하거나 차마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좀 반가웠고 그리고 레비가 한 영입의 어떤 주문에 대해서도 이제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레비 회장한테 많은 어떤 이적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레비 회장이 사실 굉장히 게으르게 일해도 됐다라고 이제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야기하는데 동시에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그 이유는 원하는 타겟이 많지 않았대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클럽에서 그 사람을 못 데려오면 그 선수를 못 데려오면은 레비 회장 입장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쉽지만 어려운 작업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지금의 스쿼드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지금 있는 스쿼드로는 챔스까지 감당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가지고 있는 어떤 판단 기준이 있죠. 그런데 그런 팀을 만들어 나갈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경기의 방식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상대 팀을 겁에 지르게 만들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 계획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번 시즌뿐만이 아니라 다음 시즌, 그 다음 시즌까지도 사실은 빌드업을 생각하고 있구나. 롱텀을 생각하고 있는 감독이다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드는 그런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명의 여자분이 이제 손흥민에게 질문하는데 여자분들이 손흥민 선수에게 질문을 많이 하네요.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데 손흥민 그리고 안제 감독한테 물어보죠.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 근데 손흥민 선수가 저는 이제 이 손흥민 선수의 위트 있는 장면이 너무 웃긴데 손흥민이 그런 얘기합니다. 매일 어렵다. 나는 매일매일 힘들어 죽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매일 성질 더러운 애들 보는 게 힘들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거 장난이었고 이게 팬들이 막 웃으니까 장난이고 힘든 거 없다. 뭐 팬들과 감독이 제 뒤에 있는 한 무서울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손흥민식 고급 농담을 이제 들을 수 있는 장면이었고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크게 힘든 거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손흥민에게 오기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히샬리송을 밀어준 장면에 대해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냐? 그러니까 그게 예정된 거였냐 물어보는데 손흥민 선수가 그거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히샬리송이 우리 구해줬기 때문에 히샬리송을 좀 주목해달라고 이제 이야기한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좀 합니다. 토트넘의 이번 상승세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도 토트넘은 좋은 스타트를 많이 기록했습니다. 뭐 지난 시즌도 그렇고 지지난 시즌도 그렇고 무리뉴와 콩테 체제에서 이 시즌 초반에 좋은 스타트를 기록한 경험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시즌 뭔가 우리 토트넘의 상승세를 좀 좋게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가 자연스럽습니다. 이 자연스러운 상승세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제가 이 놀라운 논란이라는 채널을 굉장히 개편을 했거든요. 뭐 많은 분들은 뭐가 바뀌었냐 뭐 이러실 수도 있는데 예민하신 분들 그리고 오랫동안 제 채널을 보셨던 분들은 진행 스타일도 바뀌었다. 자막이 사라졌다. 자막 어디 갔냐 자막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하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피드백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바뀐 상황에 대해서 뭐 좋다는 피드백도 있고 안 좋다는 피드백도 있는데 그런데 최근에 분명한 것은 이 의견들이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표상으로도 이제 굉장히 많은 구독자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는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 좀 뭐하지만 자연스러운 때문이다라고 이제 최근에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토트넘의 상승세가 저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토트넘이라는 팀이 최근에 가지고 있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 그리고 굉장히 올가닉합니다. 그러니까 이 토트넘 안에서 발생했다는 거죠. 굉장히 자연스럽다라는 그런 부분을 제가 좀 강조를 하고 싶었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너무 자연스럽게도 어떻게 보면 손흥민이 히샬리송을 밀어준 것처럼 이 토트넘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의 뒤에는 손흥민 선수 그리고 이제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이 두 사람의 어떤 이 빈구미 넘치는 표정은 지금 봐도 굉장히 아름답네요. 손흥민 선수가 생각이 잠긴 표정인데 너무 토트넘의 상승세가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상승세가 아스날전까지 확실하게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응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요즘에 토트넘이 저평가받는데 이 아스날을 상대로 이기면서 그 저평가받는 상황이 없어지도록 저는 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누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면서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